나는 그날 우리 결혼 5주년 기념일 저녁에 아내의 목을 조를 뻔했다. 그녀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며 달콤하게 웃고 일어선 순간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배신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낸 그 진실이 바로 그 화장실 문 뒤에서 드러날 줄이야. 우리 부부는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 살았다. 나는 IT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아내 민서는 패션 디자이너로 프리랜서 활동을 했다. 겉보기엔 완벽한 커플이었다. 친구들은 우리를 부러워했고 SNS에 올리는 사진마다 좋아요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가면이었다. 결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다. 민서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주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퇴근하면 안마를 해주며 못봐 수고했어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런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으로 집을 사고 그녀의 꿈을 위해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3년쯤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민서는 점점 늦게 들어왔다. 클라이언트 미팅 뒤라는 핑계로. 나는 믿었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은 서서히 쌓였다. 그녀의 핸드폰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슬쩍 화면을 가리는 모습, 옷에서 풍기는 낯선 남자 향수 냄새.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며 넘겼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녀의 노트북을 보게 됐다. 작업 중이던 파일을 확인하려다 열린 메신저 창, 거기엔 준호 오빠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대화가 있었다. 오늘도 보고 싶어, 남편 몰래 만나자 같은 메시지들.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준호는 민서의 대학 선배였다. 이미 결혼한 유부남으로 대기업 임원이었다. 그들은 내가 해외 출장 간 틈을 타 관계를 시작했다고 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호텔 사진, 선물 영수증, 심지어 우리 집에서 찍은 셀카까지. 나는 처음엔 무너졌다. 밤새 술을 마시고 울었다. 왜 나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슬픔은 곧 분노로 변했다. 뜨거운, 타오르는 증오로. 민서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았다. 신뢰, 사랑, 미래.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급하게 하지 않았다. 한국 드라마처럼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고 치밀하게. 먼저 준호의 정보를 모았다. 회사, 가족, 습관. 그의 아내와 아이들 사진까지 찾았다. 민서의 일상도 감시했다.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고 집에 숨긴 카메라를 놓았다. 기념일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그날이 가장 아프게 할 수 있었으니까. 나는 평소처럼 로맨틱한 저녁을 준비했다. 촛불 디너, 그녀가 좋아하는 와인, 꽃다발. 민서는 기뻐하며 못봐 최고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이미 죄책감이 스쳤다. 식사 중 그녀가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봤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 일터였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녀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화장실 문 뒤에 숨은 남자를 알았다. 아니, 내가 숨겨놓은 증거를. 사실 나는 그날 준호를 초대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증거를 준비했다. 화장실 안에 숨긴 태블릿에 그들의 불륜 영상이 재생되도록 세팅했다. 민서가 문을 열자마자 마주칠 터였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나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 비명은 예상보다 길고 날카로웠다. 민서가 화장실에서 뛰어나오며 이게 뭐야? 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그들의 모습 호텔방에서 서로를 아는 채 웃는 사진과 영상. 나는 차분하게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념일 선물이야. 민서야의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랜 준비 끝에 얻은 평온이었다. 민서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어떻게 알았어? 그녀는 모든 걸 자백했다. 준호와의 만남이 우연해서 시작됐다고, 처음엔 그냥 위로였다고. 하지만 점점 깊어졌다고. 너가 너무 바빠서 외로웠어 라는 변명. 나는 웃었다. 냉소적으로. 외로웠다고? 내가 너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나는 하나하나 나열했다. 그녀의 작업실, 해외여행, 심지어 그녀의 빚까지 갚아준 일들. 민서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준호에게도 연락했다. 그날 저녁, 민서가 화장실에 간 척하며 실제로 준호에게 전화하려 했던 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보냈다. 같은 증거들을 그의 아내에게. 준호의 아내는 곧 연락이 왔다. 그녀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고 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울었다. 준호는 회사에서 쫓겨날 터였다. 한국 사회에서 불륜은 특히 유부남의 경우 치명적이다. 민서는 나에게 빌었다. 이혼하자. 내가 잘못했어. 조용히 끝내자.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내 복수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민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 그녀의 커리어, 명예, 모든 것.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여러 브랜드와 일했다. 나는 그 증거들을 익명으로 유출할 계획이었다. 미투 시대의 불륜녀라는 낙인은 영원하다. 밤이 깊어갔다. 민서는 짐을 싸려 했지만 나는 문을 잠갔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새벽까지 대치했다. 그녀의 눈물, 내 증오,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준호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 민서의 클라이언트들도 연락을 끊었다. 죄송하지만 이미지에 안 맞아서. 민서는 절망했다. 너 때문이야. 내가 퍼뜨렸지.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결과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도 균열이 생겼다. 복수를 하면서도 옛사랑의 잔재가 아프게 했다. 민서의 울음소리가 예전 행복했던 나를 떠올리게 했다. 정말 이게 정의일까? 그런 고민은 잠시였다. 준호가 직접 찾아왔다. 우리 집으로.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며.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이게 고조였다. 준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진심이 없었다. 그냥 위기 탈출을 위한 연기였다. 나는 그를 집으로 들였다. 민서도 그 자리에 있었다. 셋이 마주 앉은 거실. 긴장감이 팽팽했다. 준호가 민서와 끝냈어. 제발 증거 삭제해줘라고 빌었다. 민서는 나를 보며 못 봐. 이제 그만해라고 속삭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잔인했다. 준호에게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기고 회사 그만두라고. 민서에게는 영원한 침묵.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너 미쳤어. 이게 협박이야. 그는 나를 밀쳤다. 그 순간 모든 게 폭발했다. 나는 그를 주먹으로 쳤다. 민서가 말리려 했지만 늦었다. 싸움 끝에 준호가 바닥에 쓰러졌다. 피가 흘렀다. 나는 패닉에 빠졌다. 이건 계획에 없었다. 민서가 119를 불렀다. 경찰이 왔다. 모든 게 엉켰다. 내 복수가
나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민서와 처음 만난 날, 대학 캠퍼스에서 그녀의 미소에 반했던 그 순간부터 민서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병원에서 준호를 간호하며 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빠 잘못 아니야? 정당방위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죄책감 때문이었다. 준호는 중상은 아니었다. 뇌진탕 정도. 하지만 그는 나를 고소했다. 폭행죄.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 친구들의 거리두기. 민서는 여전히 집에 있었다. 함께 이겨내자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에 진심이 없었다. 그녀는 준호와 여전히 연락하고 있었다. 내가 감옥에 가면 자유로울 생각일 터였다. 나는 보석으로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날,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탓이야. 그녀의 눈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증거를 더 모았다. 이번엔 민서의 현재 행동. 그녀가 준호 병원에 몰래 간 기록. 복수는 새 단계로 들어갔다. 이번엔 법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재산 분할에서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기 위해 불륜 증거를 제출. 한국법에서 불륜은 위자료에 영향을 준다. 소송 과정은 지옥이었다. 법정에서 서로의 더러운 과거를 드러내야 했다. 민서의 변호사는 나를 집착광으로 몰았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다고. 준호도 증인으로 나왔다. 그의 증언은 거짓투성이었다. 그가 먼저 공격했다. 하지만 내 변호사가 반격했다. 불륜 증거로. 재판이 길어졌다. 언론에도 조금씩 알려졌다. 강남 부부 불륜 폭행 사건. 우리 이름은 익명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았다. 내 마음은 점점 피폐해졌다. 밤마다 악몽. 민서의 배신 장면이 반복됐다. 술에 의지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내 정의였다.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 민서가 임신됐다. 너 아이야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타이밍이 준호와 맞았다. DNA 검사를 요구했다. 민서는 거부하다 결국 수락. 결과는 준호의 아이였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5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나와의 아이를 갖지 않으려 피임했다고 자백했다. 준호와의 아이를 원했어. 증오는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나는 소송에서 모든 걸 포기했다. 집, 재산 다 그녀에게 주고 떠나기로. 왜? 민서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평생 그 죄책감으로 살게 하려고. 나는 서울을 떠났다. 작은 지방 도시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익명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온라인에 올렸다. 커뮤니티에. 소문이 퍼졌다. 준호의 이혼, 민서의 커리어 붕괴.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헤어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의 고통이 내 치유였다. 하지만 진정한 고조는 아직이었다. 지방에서의 삶은 조용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과거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매일 민서의 소식을 검색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다. 여자아이, 준호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민서가 나를 찾았다. 전화로. 도와줘. 아이 아빠가 없어 울먹이는 목소리. 나는 끊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 왔다. 내 거처로.
아이를 안고. 봐, 내 닮았어. 거짓말이었다. 아이는 준호를 닮았다. 나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에 멈췄다. 무고한 생명. 내 증오가 아이까지 미치진 않았다. 민서를 들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참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일자리 없고 빚더미. 내가 잘못했어. 벌 받는 거야?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내 선택이야. 하지만 아이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다. 그녀의 심리. 왜 배신했는지. 너가 너무 완벽해서 압박됐어. 준호는 나를 그냥 받아줬어. 나는 웃었다. 그게 변명인가? 하지만 대화 끝에 용서의 실마리가 생겼다. 아니었다. 그건 착각이었다. 다음 날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 회사, 가족, 돈. 민서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소리쳤다. 그는 민서를 때리려 했다. 나는 막았다. 또 싸움. 이번엔 내가 이겼다. 준호를 쫓아냈다. 민서는 감사하다고 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아이를 위해 도와줄게.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변호사가 돼서가 아니라 아이의 법적 보호자로. 민서에게 양육비를 주며 멀리서 지켜보기로.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여전히 복수 중이었다. 아이를 통해 그녀를 묶어놓는 것, 영원한 죄책감. 시간이 흘렀다. 아이가 자랐다. 민서는 홀로 키웠다. 나는 가끔 방문했다. 어느 날 민서가 병됐다. 중병. 미안해, 정말 이 마지막 말. 그녀가 죽은 후 아이를 내가 키웠다. 그 아이가 내 유일한 구원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그게 내 이야기. 배신과 증오의 끝에서 찾은 쓸쓸한 평화. 아이의 이름은 지은이었다. 민서가 지은 이름. 나는 그녀를 내 딸로 키웠다. 법적으로 입양했다. 지은이는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 순수한 목소리가 내 상처를 서서히 아물게 했다. 하지만 과거는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아이를 뺏으려. 내 딸이야 라고. 법정 싸움 다시 시작. 이번엔 내가 이겼다. 준호의 과거가 발목 잡았다. 지은이가 커가며 물었다. 엄마는 어디 있어? 나는 하늘에 라고 답했다. 나는 재혼하지 않았다. 지은이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말했다. 너 용서한 거야? 나는 대답했다. 용서가 아니라 놓아준 거지? 하지만 심연 깊숙이 증오는 여전히 있었다. 다만 아이를 위해 숨긴 채. 삶은 계속됐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조용한 행복을 찾으며. 지은이가 대학에 갔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됐다. 민서를 닮았다. 그 미소 볼 때마다 옛 아픔이 스쳤다. 그녀가 연애를 시작했다. 좋은 남자. 나는 걱정했다. 배신의 트라우마. 아빠, 믿어도 돼?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믿돼, 조심해. 내 삶의 고조는 지은이의 졸업식이었다. 그녀가 아빠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모든 복수가 무의미해졌다. 사랑이 승리했다. 이제 나는 늙었다. 지은이 결혼하고 손주가 생겼다. 평화로운 노년. 과거를 회상하며 그 기념일 저녁을 생각한다.
그 배신이 없었더라면 이 행복도 없었을까? 아니, 그건 변명. 하지만 삶은 그런 법. 내 이야기 끝난다. 증오에서 사랑으로, 파괴에서 재건으로. 그 진실이 화장실 뒤에 숨겨진 채로 시작된 모든 게